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혼자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단 하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90이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 공통적으로 매일 먹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 건강 간견장에서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십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돈 걱정도 아니고 큰 병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못 걷게 되는 날이 올까봐 그게 제일 겁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계단 한층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무릎이 떨린다거나 외출했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90이 넘어도 지팡이 없이 혼자 외출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집 안에서도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갈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점점 비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지는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노년기 근육 감소를 다룬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인데 식단과 생활을 바꾼 어르신들의 경우 몇 주 사이에 다리 힘과 균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리 힘은 나이보다 매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90이 넘어도 안정감 있게 걸으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탁에서 그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식탁의 기준을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5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1위는 이미 약해진 다리 근육까지 다시 깨워내는 핵심으로 79세 어르신의 인바디 다리 근육이 표준 2에서 표준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음식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다리 힘이 달라지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내용 기대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번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지팡이 없이 걷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에 걷는다라고 남겨보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다리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냥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다리 근육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은 엔진이고 음식은 연료인데 연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근육도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고구마는 이 부분을 채워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줄어들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버티는 힘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걸을 때 힘이 빠지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영양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충분한 그룹이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식사 대신 많이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나 두부와 같이 드시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가 동시에 공급되면서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김동욱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시던 분이셨는데 식사를 여쭈어 보니 밥은 조금 드시고 대신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고구마 1개와 계란을 함께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약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계단 오를 때 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한층 정도는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본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리 근육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더 중요한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위입니다. 사위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시지만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근육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근육 자체보다 근육으로 가는 피가 점점 덜 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으로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 힘이 안 붙고 금방 지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나뉘는데요. EPA는 근육으로 가는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피가 막히지 않게 흐르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HA는 근육이 힘을 주는 타이밍을 잡아줘서 조금 더 잘 버티고 덜 힘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EPA는 길을 열어주고 DHA는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면 다리 근육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면서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겁던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힘이 빠지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안에 다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소에 걷다 보면 다리가 금방 무거워지거나 조금만 서 있어도 힘이 빠지는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면 좋은 지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의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비린 맛도 훨씬 줄어듭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혈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기준으로 강황 가루는 티스푼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고등어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다리 근육까지 영양이 제대로 도달하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웠다면 이제는 고등어로 그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근육 자체를 더 직접적으로 살리는 단계인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는 검은 콩입니다.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어줬다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육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근육으로 바꾸는 힘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젊을 때보다 근육이 덜 붙고 오히려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검은 콩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만들려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에 쌓이는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회복이 느린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드실 때 딱딱하게 삶아서 조금만 드시거나 가끔씩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검은 콩은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뒤 손으로 쉽게 으깨질 정도로 푹 삶아서 하루 기준으로 밥 숟가락 2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두유 형태로 물에 갈아서 드시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시면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검은 콩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을 채워주는 재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빠지고 살이 자꾸 빠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고 오래 유지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살리고 유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쉬어도 금방 풀리던 다리가 이제는 하루가 지나도 뻐근하고 이틀이 지나도 힘이 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리고기는 이 부분에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오리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올레산과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근육을 쓰고 난 뒤 쌓이는 피로와 염증을 풀어주면서 다음날 다리가 덜 뻐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어서 먹은 음식이 바로 힘으로 이어지게 잡아주고 철분까지 더해지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 흐름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걷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분들께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리고기는 근육을 만드는 음식이라기보다 쓰고 난 근육을 빨리 풀어주고 다음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리고기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82세 이철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삶아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리가 덜 뻐근하다, 걷고 나도 덜 힘들다, 이렇게 변화를 직접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리고기는 눈에 보이게 회복 변화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은 식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먹는 방법입니다. 오리고기는 구워 드시는 것보다 삼계탕처럼 푹 삶아서 드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부드러워서 부담이 적고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끓이면서 위에 뜨는 기름은 한번 걷어내셔야 합니다. 이 기름을 그대로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리를 삶을 때 강황을 함께 넣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회복을 더 빠르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리 한 마리 기준으로 강황 가루는 티스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크기 정도, 국물은 한 그릇 정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기를 열고 검은 콩으로 근육을 채웠다면 이제는 오리고기로 그 근육을 지켜내는 단계까지 오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핵심 단계 1위입니다. 1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고 검은 콩으로 근육을 만들고 오리고기로 회복까지 잡아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주는 단계입니다. 자연산 연어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연산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근육이 힘을 제대로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셀레늄까지 더해지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채워온 근육이
실제 힘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지치고 걷다가 중간에 멈춰야 하는 분들께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9세 박지훈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에서 인바디 검사를 하셨는데 양쪽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전체적으로 바꾸시면서 특히 연어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검사에서는 양쪽 다리 근육이 80% 후반 수준으로 표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약 6주 정도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신 뒤 다시 검사해 보니 90% 초반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표준 범위로 회복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로 연어를 꾸준히 챙긴 것이 근육이 실제 힘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서도 한 번씩 멈춰서야 했는데 요즘은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속초에서 잡혀 냉동으로 유통되는 연어도 있고 덴마크 페로제도처럼 청정 바다에서 항생제 없이 키운 연어들도 시중에서 냉동 제품으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연어들은 자연산에 가깝게 관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기에는 충분한 선택이 됩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연산 연어는 강하게 굽기보다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전달됩니다. 여기에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근육 회복 효율도 더 좋아집니다. 연어 한 토막 기준으로 강황 가루를 티스푼 반 스푼 정도만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자연산 연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0이 넘어도 지팡이 없이 안정감 있게 걷는 분들을 보면 이 마지막 단계까지 꾸준히 챙기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다리 힘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드시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구마, 고등어, 검은콩, 오리고기, 그리고 자연산 연어. 이 5가지만 순서대로 식탁에 올려보셔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힘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안정감 있게 걸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시는지 일주일 식탁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월요일에는 아침은 평소처럼 드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고구마 1개 챙겨보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한 토막 정도 곁들여 보시면 좋습니다. 화요일에는 검은 콩을 밥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편하게 식사에 같이 드셔보시고 나머지는 평소 드시던 대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수요일에는 아침은 그대로 드시고 중간에 고구마 1개 챙기신 다음 저녁에는 오리고기 한번 드셔서 다리 회복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검은 콩 2스푼 정도로 근육 재료를 한번 채워주시고 식사는 가볍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고등어를 한번 더 드셔보시되 강황을 살짝 넣어서 조림이나 찜으로 해보시면 몸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자연산 연어 한 토막을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서 한번 드셔보시면 근육이 힘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연어를 한 번 더 드셔보셔도 좋고 가볍게 고구마나 검은콩 중 하나만 챙기셔도 흐름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일주일 식단표 보시니까 이 정도면 해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 드시죠? 매일 다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하루에 한 가지만 돌려가면서 챙겨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해보셔도 다리가 더 빠지는 느낌은 줄어들고 다시 채워지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근육을 한 번은 써주셔야 효과가 더 잘 살아납니다. 집에서 이거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좌우 번갈아서 각각 10번씩 하루에 2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 벽을 잡고 서서 까치발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걸 10번씩 2~3번 정도만 반복하셔도 종아리에 힘이 붙고 균형 잡는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식탁과 움직임을 같이 바꿔주시면 지금보다 덜 힘들고 덜 멈추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다리 힘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서 갈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80대인데도 어떤 분은 혼자 외출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걸으십니다. 이 차이는 이미 시작된 차이가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고구마, 고등어, 검은콩, 오리고기, 그리고 자연산 연어. 이 5가지만 하루에 1가지씩이라도 천천히 식탁에 올려보시면 지금보다 덜 불안하고 덜 흔들리는 다리를 분명히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9세 박지훈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걸로 달라질까 하고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분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1가지만이라도 식탁에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내 다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힘이 약해